마지막 시간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딱 글로벌 사업 발표를 했는데 저의 발표는 물위기 극복을 위한 워터 포지티브입니다. 사실 오늘 주제를 보니까 물협력, 물산업, 글로벌인데요. 워터 포지티브가 요즘에 생소한 개념이긴 한데 기업들이 이제 쓰는 물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에 돌려보낸다는 이러한 컨셉이긴 한데 사실 내용을 보면 기업이 물 복원과 물 공급의 이런 주체로서 이렇게 좀 참여하는 이런 또 정책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워터 포지티브도 수자원학회에서 좀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발표를 좀 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물 위기, 그리고 국제사회 대응, 그리고 워터 포지티브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자원공사에서 새로운 물의 시대라는 이야기를 한 2년 전부터 썼고 요즘에는 다른 데서 또 인용도 좀 하긴 하는데 저희가 물그릇이 부족한 상태에서 반도체, AI 등의 이런 첨단 물산업 물 수요가 증가하고 이런 기후 변화 영향이 맞물려서 국제 사회에서 많은 이렇게 물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46년 만에 유엔에서 워터 컨퍼런스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기적으로 됐는데 이렇게 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물이 정말로 다시 한번 또 중요한 이런 이렇게 도입됐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이렇게 지금 이런 워딩을 쓰고 있고요. 이 자료는 세계은행 자료입니다. 신규 건설이 부족하게 되고 그리고 기후 인프라 이런 노후화로 인해서 물그릇 부족 현상이 정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그림을 보면 당연히 지금 물그릇 니즈는 미래에는 증가하고 있고 물그릇은 새롭게 확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거는 지금 가운데 쪽에 있는 기존 인프라 부분인데 이 기존 인프라가 부족하게 되는 이유는 신규 물그릇 개발은 하기 어렵고 그렇지만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이런 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물그릇이 이렇게 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엔 대학에 따르면 26% 축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물그릇 이런 축소는 이제 글로벌 리스크로 이렇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에 반해서 물 수요는 정말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용수 요즘에 이야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데이터 운영하면서 이런 대규모 물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이런 최근에 AI는 이런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리고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발전소 시설 냉각을 위해서 대규모 좀 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CDP라고 기업의 이런 탄소 배출에 대해서 수집해서 공개하는 이런 비영리 기구인데요. 이 CDP에서는 전 세계 상장 기업의 69%가 물 리스크에 직면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기업에게 잠재적 재무 영향으로 약 550조 원 네, 이런 영향을 준다고 했고요. 오른쪽 밑에 그림은 많이 아시겠지만 실제로 최근에 이런 물 리스크 피해 이런 사례고 우리나라도 한남로 태풍 때 실제로 포스코가 잠기면서 정말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요. 이건 홍수의 피해고 이수 피해 부분도 광양 국가산단 부분은 중단까지 검토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좀 정말 끝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하느님이 축복을 주시는 좀 그런 경향이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간신히 이렇게 좀 했던 상황이고요. 최근에 강릉 가뭄도 최근에 비가 오고는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번질지에 대해서는 정말 더 큰 리스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물 안보 수준이 세계 38위다. 이 자료는 저희가 2023년도에 유엔 대학에서 나온 자료를 한번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100점 만점에 70점이라고 그래서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 이런 데에 비해서 저희는 정말 물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전이 아니고 보통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보면 이제 상수도 보급이나 하수도 보급 이 부분은 거의 저희는 만점입니다. 만점인데 낮게 나온 게 물의 가용성. 오른쪽 그림 보시면 1인당 댐 저수 용량이 상당히 낮습니다. 283톤이거든요. 이런 가용성의 부족 부분이 큰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경제적 안전, 홍수 가뭄 위험. 저희 인프라를 많이 만들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강릉 가뭄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3점으로 낮게 평가를 받으면서 이렇게 저희가 38위로 이렇게 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다 잘 아실 내용인데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가뭄 장기와 극한 홍수, 최근에 한평이라든지 정말 그냥 일상적으로 이러한 기후 재난 위험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그림은 이제 K-워터의 댐의 용량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가운데 그림에서 이제 약간 파란색 부분은 댐의 저수 용량이고요. 밑에 주황색이 물 수요 부분입니다. 90년대까지 많은 수자원을 개발을 하면서 상당히 확대되면서 물수에 비해서 많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댐을 운영해 보면 저희 입사할 때 제가 물 관리를 담당했었는데 그때 조금 가뭄마다 큰 문제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장기 가뭄이 아니더라도 한 두세 달 비가 안 오게 되면 바로 가뭄 단계에 진입되는 이런 물 관리가 상당히 어려워진 이유가 2020년 이후에 첨단 산업 증가로 인해서 물수요가 이렇게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용인 반도체 산단은 소양강 충주댐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화천댐에서 한 45만 톤 정도 공급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용인 반도체 산단의 공급량이 107만 톤입니다. 사실 안동댐 공급량 한 120만 톤 되니까 공단 하나에서 그렇게 큰 이런 물이 이렇게 필요한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국가적인 물 위기 대응이 아주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 국제사회 대응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세계 이 그림에서 보시면 세계 물경제위원회에서 사실 물순환도 탄소 배출처럼 좀 탄소 배출과 같이 글로벌 이슈로 좀 대응하자라고 하는데요. 저기 왼쪽에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지구의 물순환을 이제 하천, 호수, 지하수 등의 이러한 블루워터도 있지만 호소, 토양 이런 해양의 이런 증발산을 통해서 전 지구적으로 순환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이게 좀 깨지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정말 많은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물순환도 글로벌적으로 좀 대응하자라는 이런 리포트를 낸 바가 있습니다. 이제 세계은행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그러면 물그릇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해서 5R 방법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운영 개선, 그다음 리해빌리테이션, 개축, 증축, 개혁, 신규 개발.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실제 댐 증고라든지 이런 퇴사 준설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한번 일부 퇴사 준설은 우리 대암댐이라든지 일부 하고는 있는데 좀 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이런 인공적인 용량만이 아니고 이런 자연적인 방법들까지도 포함해서 좀 접근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혁신가들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일론 머스크가 2024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세계 물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했고요. 그리고 엑스프라이즈라고 혹시 아세요? 엑스프라이즈가 이제 죄송합니다. 인류가 직면한 난제를 푸는 이런 혁신 경연대회입니다. 근데 지금 2025년에서 28년까지의 주제가 글로벌 물 기근 해결 대책입니다. 여기에 이제 상금이 수억 달러가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직접 후원을 하고 있고 빌 게이츠는 얼마 전에 오긴 했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깨끗한 물의 접근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런 차원에서 물 문제가 지금 글로벌 혁신가들도 되게 중요한 아젠다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이제 물안보 부분이 에너지 저한 다음에 이런 메가 트렌드가 될 거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거를 이야기한 게 XPV라고 해서 물 전문 사모 펀드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하는데 미래 10년 동안 이제 대규모 투자와 혁신 기술을 물 분야에 이렇게 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워터 리스크 대응을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CDP 부분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CDP가 이제 이런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런 탄소 배출을 이제 수집해 가지고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건데요. 이 데이터를 한 130여 개의 글로벌 금융기관에서 자기들이 투자를 할 때 이거를 참고를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 공시 분야에 과거에는 뭐 탄소 위주였는데 요즘에는 물 그리고 산림 그리고 생물 다양성까지 해서 이렇게 공시를 이어가고 있고 특히 이 물 분야에 대한 이런 참여 기업이 꾸준히 지금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물 위기 그리고 글로벌 이런 사회 이런 대응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선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워터 포지티브를 이런 목적들 때문에 지금 선도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그림은 이제 제일 처음에 이 워터 포지티브를 시작한 곳이 코카콜라가 2007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자기들은 한 170% 자기들이 사용한 물 우리가 코카콜라를 마시지 않습니까? 물이지 않습니까? 그거의 170% 이상의 물을 복원 활동을 좀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뭐 그 이후에 펩시콜라도 했고 2015년에는 뭐 디아지오라고 해서 위스키 기업도 자기들도 워터 포지티브를 이런 목표를 이렇게 정했고요. 대부분이 이런 좀 물을 사용한 소비자 기업 이주로 하다가 2020년부터는 이제 뭐 인텔, 뭐 구글, 메타 이렇게 글로벌 빅테크들도 2030년을 워터 포지티브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지금 워터 포지티브 하면 현재까지는 좀 기업의 이런 ESG 경영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지금 EU 기후 공시에서 EU 기후 공시에 국내 대기업은 한 2025년부터 그리고 다수의 이런 금융 기업은 또 2028년까지 기후 대상에 포함될 거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글로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기후공시 기준에 물 관련 내용을 이렇게 포함을 이렇게 하고 할 거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기업들도 이제 만약에 워터 포지티브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을 때 이제 이런 투자를 못 받는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라도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뭐 SK 하이닉스 이런 좀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 부분은 워터 포지티브를 해서 더 나가 가지고요. 요즘에도 네이처 포지티브라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이 근데 사실은 이건 생물 다양성 관련인데 국정 과제에도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제 생물 다양성 노력을 위한 이런 노력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참고 삼아서 넣어봤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의 워터 포지티브인데요. 사실 이제 워터 포지티브 계속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뭐 개념을 설명을 할 때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건 온실가스 감축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니셔티브가 여러 워딩들이 있어요. 뭐 탄소 중립, 뭐 넷제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뭐 다 아시겠지만 탄소 배출량과 이제 흡수량을 이제 같게 해가지고 순배출을 0으로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게 있고 이 이니셔티브를 이제 달성하기 위한 실천 목표가 이제 뭐 RE100, 2030 NDC가 있죠. RE100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사실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2050년까지 기업들이 그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다는 이런 목표고 그리고 2030 NDC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이제 국가적으로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 부분은 되게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물을 하는 분들은 이제 또 생소하는데 이제 좀 같이 좀 이제 관심을 갖자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지금 온실가스 감축 같은 경우는 배출권 거래제하고 EU 뭐 CBAM이라고 탄소 국경 조정제도 해서 실제로 기업들이 이걸 감축하지 않으면 금전적으로 좀 불이익이 되는 구조가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미 제도화가 돼 버렸어요. 근데 이제 물 부족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이니셔티브가 이제 더 큰 개념이 워터 스튜어드십이라고 해서 기업들이 뭐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물 관리를 하자는 이런 프레임워크가 크게 있고요. 또 다른 개념으로 넷제로 워터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넷제로하고 비슷한데 다만 이제 이런 구역 위주로 도시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여기 위주 이 바운다리 내에서는 물 소비량만큼 대체수 자원을 활용하자라는 이런 개념이고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실천 목표에 가깝고요. 그리고 나온 게 워터 포지티브인데 워터 포지티브는 워터 스튜디오십 그 밑에로 해서 기업들의 실천 목표를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리백처럼 기업들이 자기들이 소비하는 물 이상으로 자연에 돌려준다. 이게 지금 뭐 복원이라는 부분이 뭐 수질 부분도 있지만 양적인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제가 이제 물음표를 쳐놓은 이유는 지금 현재는 물 부족 때 워터 포지티브가 CDP 공시나 유럽 기후 공시를 통해서 이제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투자의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정도인데 앞으로 정말 기후 변화가 심해지고 물이 부족해졌을 때 어떠한 이런 규제 제도가 나올 거냐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의 좀 방향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미리 좀 더 준비하자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워터 포지티브를 좀 접할 때 이게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회공헌 활동일까? ESG 활동일까? 이 정도 생각했는데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물이 부족해졌을 때 정말 온실가스 감축까지 중요한 이런 아젠다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개념을 말씀드리면 이제 워터 포지티브는 뭐 사실은 제가 기업만 이야기했지만 기업뿐만이 아니고 기업, 지역사회, 개인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물 절약하는 것을 넘어서서 수자원의 이런 지속 가능한 관리 및 복원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개념이고요. 물 소비를 줄인다든지 수질을 개선하고 그리고 물의 가용성을 높이는 전체적인 관행하고 기술을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윌 사른인데요. 이분이 이제 워터 펀드 뭐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처음에 이런 개념 소개를 했고 이제 얼마 전 한 두세 달 한 3, 4개월 전에 우리나라에 왔었고요. 조선일보 아시아 컨퍼런스 포럼에 한번 왔었고요. 저희가 초대했었고 수자원공사에서도 한번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윌 사른이 이분이 좀 저희 이제 우리 그때 와서 한번 강연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워터 포지티브는 이 그림에서 넷제로 상황에서 포지티브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물의 이런 리차지, 뭐 충전이라든지 깨끗하게 하는 거는 워터 포지티브. 그리고 물을 소비하는 거하고 그리고 오염시키는 거는 네거티브.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지티브는 플러스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 워터 포지티브 같은 경우는 사실 탄소 중립하고도 관련이 있죠. 당연히 물을 사용하는데 에너지도 엄청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생물 다양성 보존 우리가 네이처 포지티브 이야기했는데 뭐 인공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또 이게 또 관련이 있고요. 또 기후변화 회복력 확보 이런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좀 개념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 이제 도대체 워터 포지티브 사업 내용이 뭐냐 이제 봤을 때 WRI라고 해서 세계 자원연구소에서 사실 뭐 사업의 내용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보고량을 어떻게 산정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KI의 오명진 박사님도 와 계신데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에 맞게 새롭게 지금 KI에서 지금 과제를 하고는 있어요.
이렇게 사업 내용을 보면 크게 이제 물 복원하고 사용량 저감, 지역사회 거버넌스 참여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 보면 수원 확보 및 함양이라든지, 그러니까 저수지 준설, 기업들이 저수지 준설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실제 한국의 코카콜라는 낙동강에서 여러 개의 저수지 준설에 펀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하 저류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자기들이 이거를 투자를 해서 뭐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투자를 하고 그냥 복원량만 받아서 자기들은 이렇게 좀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수원 확보 부분이 있고, 물 공급 효율 개선이라고 해서 누수량 저감이라든지 재이용, 그리고 뭐 빗물 관리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고요. 또 용수 접근성 해소, 뭐 관정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수질 개선 오염 저감, 그다음 수생태 보건, 최근에 뭐 MS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삼성전자가 습지를 하다 보니까 이 분야만 강조되고 있는데, 이 분야는 이제 수질을 개선하게 되면 깨끗한 물이 생기니까 이제 그거를 워터 포지티브로 보는 거고요. 이제 또 이런 또 여러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복원량을 어떻게 봐야 되냐부터 되게 여러 논쟁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고 거버넌스도 중요한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 저기 배영대 처장님이 있는데, 배영대 처장님이 작년도에 3월달에 최초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시작을 했어요. 이제 8개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이런 MOU를 하고 금년도에 이제 얼라이언스로 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 환경부하고 K워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이제 기업들이 좀 현안도 물 관련 현안도 논의를 하고요. 그래서 기업들도 니즈가 사실 있습니다. 포스코 참여하고 있는데 포스코 물 부족 부분이 되게 물 부분이 되게 어렵거든요. 저기 그런 부분들도 때로는 논의를 하고, 이제 그것보다는 또 이제 워터 포지티브 사업을 하고 싶은데 기업들이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 같이 좀 사업도 발굴하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뭐 국제 포럼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윌리엄 사르니가 와서 직접 강연을 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중요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정책 제도 부분입니다. 이걸 제도 어떻게 제도화할 거냐. 사실 기업 글로벌 미국 이제 우리나라 말고 다른 그 워터 포지티브 글로벌적인 활동은 다 기업 중심입니다. 뭐 애플이 하고 있고 구글이 하고 있고, MS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복원량을 산정할 거냐, 이걸 인증해주고 산정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블루리스크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가 같이 하면서 복원량을 산정하고, 이렇게 지금 기업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 관리가 공공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저희랑 같이 지금 지원하는 이런 체계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KEI에서 아까만 말씀드렸던 WRI 자료 말고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복원량 산정 가이드라인하고 운영체계 정립 지금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지침, 얼라이언스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런 지침도 제정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제정한 이 운영 지침입니다. 지금 환경부 무리용정책과에서 지금 오시긴 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얼라이언스 운영으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복원하고 인증할 거냐, 이 부분은 또 별도의 과제로 해서 지금 과업을 하고 있고요. 주관기관은 환경부고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면서 기업들의 니즈가 있을 때 저희가 찾아가서 들어보고 방법을 같이 고민해보고 물 협력 사업들도 만들고, 그리고 물 협력 사업이 만들어졌을 때 누가 수행할 건지 좀 매칭도 시켜주는 이런 체계가 돼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참여를 원할 때 그냥 들어오는 건 아니고 이게 프로세스가 다 돼 있어서 참여 의향서를 이제 기업들이 제출하면 검토를 해서 승인 통보하는 이런 형태까지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다 이런 운영 체계는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아직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걸 하면서 좀 계속 좀 바꿔가야 될 상황이고요. 뭐 전략 기본 구상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저희는 이제 이 민간공 협력 체계 구축, 우리나라만의 워터 포지티브로 가고, 그리고 정책파로 지금 가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거고, 그리고 다양한 보건 사업, 물보건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저희 기본적인 기본 구상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우리나라의 협력 체계인데요. 제가 앞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이 물보건도 민간공 협력 체계로 하는 이런 특성입니다. 환경부 그리고 수자원공사 그리고 기업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이런 협력 체계고요.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이제 전문가 집단의 이런 참여,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좀 더 나은 이런 거버넌스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앞서 제가 저기 워터 포지티브를 저기 동부의 전무님께서도 이야기해서 제가 기분이 좀 좋긴 했는데요. 사실 이제 최초로 얼마 전에 그 착공식을 한 장흥댐 습지 이제 2003년도에 이제 만들어 가지고 되게 지금 관리가 안 됐었는데 이제 펀딩이 잘 안 됐었는데 삼성전자에서 펀딩을 해서 이 사업을 직접 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걸 통해서 물 보건량만 좀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고 이렇게 이 사업이 있고, 그리고 MS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가 작년도 12월부터 이제 협의해서 한 건데요. MS가 우리나라에 데이터 센터가 3개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무소가 8개가 전체적으로 있는데 거기에 쓴 물의 양만큼 그 이상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인공 습지 부분을 한 거고, 사실은 이거는 초기 사업입니다. 지금 더 큰 사업으로 협의 중에 있는 거는 누수 저감 사업, 특히 낙동강 쪽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될 것 같은데요. MS는 다른 건 바라는 건 없습니다. 자기들이 이런 자기들 데이터 센터 있는 곳에서 이렇게 물 보건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들 ESG 경영 보고서라든지, 그리고 홈페이지에 수자원공사하고 이런 거를 저기 소양강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대서특필, 지난번에 빌 게이츠 왔을 때처럼 이렇게 대서특필 됐는데, 이제 사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이 또 글로벌 사업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MS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 자기들 데이터 센터가 있는 데서 하려고 하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또 워터 포지티브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이제 MS가 좀 파트너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할 수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부분이 기업이 ESG 경영 차원뿐만이 아니고 사실 지금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 강릉 가뭄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한데 지하수댐 부분에 일부 펀딩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은 아주 초창기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 물 부족이 심화되고 그리고 정부의 역할이 한계가 있을 때 기업이 이런 물 보건 그리고 물 공급 사업의 일부 정책의 주체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좀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수자원학회도 좀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